독일에는 아침부터 장갑을 챙기고 집을 나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목적지는 회사도 병원도 아닙니다. 도시 한쪽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텃밭입니다. 그곳에 가면 오히려 해야 할 일이 잔뜩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하고 흙을 뒤집어야 하고 토마토 줄기를 묶어줘야 하고 꽃에 물도 줘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야 하고 손에는 흙이 묻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독일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가꾸던 이 작은 정원을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신선한 채소를 먹기 위해서일까요? 독일의 작은 텃밭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노후에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뜻밖의 답이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평생 가꾸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하루인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기차를 타고 베를린이나 라이프치히 같은 도시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조금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땅들이 반듯하게 나뉘어 있고 그 안에는 작은 오두막과 꽃밭, 과일나무와 채소밭이 들어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조그마한 마을 같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공간을 클라인가르텐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슈레버가르텐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별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독일 클라인가르텐 협회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는 협회 체계 아래 약 86만 7천 개의 클라인가르텐이 있고 약 90만 명의 정원 이용자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 명이 이런 정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관련 협회만 약 13,000곳에 달합니다. 평균적인 정원의 크기는 약 370제곱미터입니다. 한 사람이 직접 돌보고 땀 흘리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라고 해서 이곳에 마음대로 별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는 아예 연방 클라인가르텐법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클라인가르텐의 크기가 원칙적으로 400제곱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정원 안에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오두막도 지붕이 있는 휴식 공간을 포함해 최대 24제곱미터로 제한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오두막이 상시 거주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작은 정원을 빌렸다고 그곳에 멋진 별장을 짓고 사실상 주택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원은 정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규칙대로 세우고 쓰레기도 꼼꼼하게 분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답게 작은 텃밭에도 규칙이 있는 셈입니다. 지역 협회마다 세부적인 정원 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클라인가르텐을 접한 외국인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내 돈과 시간을 들여 가꾸는 정원인데 왜 이렇게 규칙이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 이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클라인가르텐은 별장이 아니라 도시 안의 녹지이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함께 유지하는 공동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땅을 가꾸기 시작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처음부터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 뿌리 가운데 하나는 19세기 독일의 이른바 빈민정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에는 공장이 들어섰지만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좁은 주거 공간, 부족한 녹지, 어려운 생활 형편 속에서 작은 땅은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감자와 채소를 길러 가족의 먹거리를 보탤 수 있는 생활의 공간이었습니다. 베를린시의 역사 자료를 보면 19세기의 빈민 정원은 어려운 사람들이 정원 작물을 직접 재배해 생활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레버가르텐의 또 다른 뿌리는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됩니다. 의사 모리츠 슈레버는 산업화된 도시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슈레버 협회가 만들어지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주변에 작은 밭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밭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들이 함께 돌보는 가족 정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오늘날 독일을 대표하는 슈레버가르텐은 처음부터 할아버지들이 토마토를 키우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나오려던 생각이 세대를 지나면서 가족의 정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역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 작은 땅의 가치는 더 커졌습니다.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도시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자라는 감자와 채소는 취미가 아니라 먹거리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 이후 어려운 시기에 클라인가르텐은 도시민의 식량을 보충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집을 잃은 사람들이 정원의 작은 오두막을 임시 거처로 이용했던 흔적도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평화롭게 꽃이 피어 있고 작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장소이지만
그 땅에는 독일 사람들이 힘든 시절을 견뎌낸 기억도 함께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독일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텃밭으로 나가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토마토도 있고 감자도 있고 사과도 있습니다. 조금만 돈을 내면 이미 깨끗하게 손질된 채소를 살 수 있습니다. 계산만 놓고 보면 몇 달 동안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 토마토 몇 바구니를 얻는 것보다 마트에서 사오는 편이 훨씬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이 작은 땅으로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히 채소를 얻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텃밭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봄이 오면 흙을 준비해야 합니다. 씨앗을 고르고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 생각합니다. 작은 싹이 올라오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물을 줘야 합니다. 잡초가 올라오면 뽑아야 합니다. 가지가 너무 복잡하면 정리해야 합니다. 벌레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걱정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합니다. 여름이 되면 토마토가 붉어지고 오이가 자랍니다.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이 다가오면 다시 정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다음 봄에는 무엇을 심을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젊을 때는 기다릴 일이 많습니다. 월급날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고 졸업을 기다리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손주가 태어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달력에 기다릴 일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원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올라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꽃봉오리가 생기면 꽃이 피기를 기다립니다. 작은 초록색 토마토가 열리면 빨갛게 익는 날을 기다립니다. 사과나무에 꽃이 피면 가을의 열매를 기다립니다. 올해 농사가 끝나면 다음 봄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정원이 노인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채소가 아니라 다음 계절을 기다리게 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삶과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삶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운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루에 몇 보를 걸어야 한다, 근육을 지켜야 한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복을 챙겨 헬스장에 가고 정해진 시간 동안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물을 주려면 걸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으려면 앉았다 일어나야 합니다. 가지를 정리하려면 팔을 움직여야 합니다. 흙을 고르려면 손과 어깨를 사용합니다. 무거운 물뿌리개를 들기도 하고 정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운동을 하러 간 것이 아닌데 어느새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정원 활동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원 작업이 대체로 낮거나 중간 정도 강도의 신체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원예 활동을 이용한 연구들을 종합한 분석에서도 노년층의 신체 기능과 삶의 질,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텃밭만 가꾸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오래 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연구마다 조건이 다르고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밖으로 나와 햇빛을 받고 흙을 만지고 계속 몸을 움직이는 하루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텃밭의 운동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팔을 10번 올렸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의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 팔을 올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20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토마토에 물을 주기 위해 걸어갑니다. 몸을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에 작은 목적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사람입니다. 독일 클라인가르텐은 대부분 홀로 떨어진 밭 하나가 아닙니다. 작은 정원들이 여러 개 모여있고 협회가 존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13,000개의 관련 협회가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문화가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텃밭 바로 옆에는 다른 사람의 텃밭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착하면 옆 정원에 사람이 먼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올해 토마토가 왜 이렇게 늦게 익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이가 너무 많이 열리면 몇 개를 건넬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빌리기도 하고 정원 관리 방법을 묻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가족이 찾아옵니다. 손주가 작은 정원에서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클라인가르텐은 개인의 작은 땅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베를린시 역시 클라인가르텐이 도시에서 이웃과의 만남과 사회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독일 정부가 발표한 외로움 관련 자료를 보면 외로움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령층과 젊은 층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가 다른 도시에 살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하나둘 줄어들면 하루 동안 사람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사람을 억지로 사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외롭다고 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옆 텃밭에서 같은 토마토를 키우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부터 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사과가 잘 열렸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인간관계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와 1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삶을 바꿉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에 나와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텃밭에는 그것보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내가 돌봐야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독일 노인들이 작은 텃밭을 오래 가꾸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연락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였고 배우자였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았습니다. 밥을 달라고 하고 학교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가끔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서 며칠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정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직장에서는 퇴직합니다. 전화벨은 예전보다 덜 울립니다. 처음에는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로 미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너무 길어지면 사람은 묻게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일어났을까? 이때 텃밭은 아주 작은 대답을 줍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토마토에 물을 줘야 합니다. 어제 심은 상추가 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바람에 쓰러진 꽃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과나무 밑에 떨어진 잎도 치워야 합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책임이 오히려 귀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무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을 주면 식물이 살아납니다. 내가 잡초를 뽑으면 밭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 계절에 새로운 가지가 자랍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나이에도 이 작은 땅만큼은 내가 손을 대면 조금씩 변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거대한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작은 역할인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에는 아주 아름다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원은 속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빨리 뛰어온 사람에게 먼저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꽃은 젊은 사람이 물을 줬다고 더 빨리 피지 않습니다. 식물 앞에서는 서두르는 사람이 특별히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고 흙의 상태를 살피는 경험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하고 젊은 사람보다 느려졌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원에서는 느림이 결점이 아닙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됩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하면 내일 다시 와도 됩니다. 식물도 사람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원에서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자연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봄의 일을 하고 여름이 오면 여름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도 씨앗을 심은 다음날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은 아직 앞으로 올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다음 주에 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싶다. 다음 달에는 토마토를 따야 한다. 가을에는 사과가 익을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씨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작은 미래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저는 이것이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5년 뒤의 계획이나 10년 뒤의 목표가 없어도 됩니다. 다음 주에 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는 작은 미래가 생깁니다. 그리고 클라인 가르텐은 오늘날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독일 할아버지들의 오래된 취미라고만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자연을 원하는 젊은 가족들과 새로운 세대도 이런 공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클라인 가르텐 협회 역시 오늘날 이 공간을 단순한 개인 정원이 아니라 도시의 녹지와 자연, 생물 다양성, 가족과 친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클라인 가르텐은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도시 안에서 자연을 만나고 사람들과 접촉하며 생물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녹지로 평가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150년 전 산업화된 도시에서 자연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작은 땅을 찾았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시기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그 땅을 지켰습니다. 경제가 풍요로워지자 사람들은 휴식을 위해 정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도시가 더욱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다시 흙을 만지고 자연을 느끼기 위해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했는데 작은 정원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것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독일처럼 클라인 가르텐을 하나씩 가져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370제곱미터의 텃밭일 필요도 없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 3개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가는 작은 주말 농장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의 나무를 계절마다 살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가는 산책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계속 관심을 줄 무언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정말 많은 것을 키웠습니다. 아이를 키웠습니다. 가족을 키웠습니다. 직장에서 후배를 키웠고 사업을 한 분들은 회사를 키웠습니다.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일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돌보고 책임지고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은 자기 삶을 찾아 떠나고 직장에서는 물러납니다. 이제 다 키웠으니 편하게 쉬라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쉬어야 합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쉴 자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쉬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무언가라도 나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오늘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 수 있는 꽃 한 송이, 며칠 뒤 열매가 익을 토마토 한 포기, 아침마다 나를 기다리는 산책길, 내가 나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이웃 한 사람. 그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앞으로 끌고 갑니다. 독일의 작은 텃밭에서 흙을 만지는 노인들을 보면 저는 그래서 단순히 부럽다는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무엇을 가꾸며 살아갈까? 통장 잔고만 가꾸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건강검진 숫자만 바라보며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을 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만질 것이 필요하고 기다릴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누군가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할 장소도 필요합니다. 독일 노인들이 작은 텃밭을 평생 가꾸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얻을 수도 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햇빛을 받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이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씨앗이 기다리고 여름에는 물을 기다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수확할 것이 있고 겨울에는 다시 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거대한 목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큰 집도 더 비싼 자동차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 것. 내가 오늘 손을 내밀면 조금 더 좋아질 무언가가 있는 것. 다음 계절이 오기를 기다릴 작은 이유가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노인들은 작은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줍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자라는 것은 채소와 꽃만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자라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라고 다음 계절에 대한 기다림이 자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텃밭에서 마지막까지 자라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가꾸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넓은 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다시 만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작은 텃밭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행복한 노후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작은 일이 아직 남아있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